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파이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1월 채굴 속도 변경이 되겠는데요. 이번 달 기본 채굴률이 시간당 0.0025개로 조정이 되면서 지난달 대비 약 18% 감소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의 흐름은 매우 특이했었죠. 보통은 매달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 10월과 11월에는 감소하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11월 대비 무려 13%나 채굴 속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맞아서 이번 1월에는 다시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역대 최저 채굴 속도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어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 원인을 대충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존재합니다. 코어팀은 과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정 노드나 가짜 계정들이 걸러지는 시기에는 다음 달 채굴 속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2024년 8월과 9월에 처음 목격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도 커뮤니티에서 노드 운영 중 규정 위반 메시지가 떴다라는 피드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공교롭게 그 시점에 맞춰서 기본 채굴 속도가 상승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코어팀이 대대적으로 이 부정 노드를 걸러내고 있구나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 달 다시 18% 이상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것은 코어팀의 이 노드 속가내기 작업이 당분간 종료되었거나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앱 오류 관련 소식이 되겠는데요. 어제와 오늘 파이앱 메인 화면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현재까지 채굴했던 파이 총량이나 이 레퍼렐에서 활성 채굴 인원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보이는 오류가 있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 표기에만 문제가 생겼을 뿐 서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채굴한 파이와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외 모더님들의 글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해외 쪽에서 모더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 백엔드 작업 도중 일부 보너스 보상이 합산되지 않아서 발생한 단순한 화면 표기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코어팀이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수치가 순차적으로 정상 복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모더분들의 공지 또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번 현상은 서버 동기화 및 보상 재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코어팀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때는 개인이 무언가를 건드리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활성 채굴자 수나 총량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코어팀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발생했던 일이 있었고요. 당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두 정상화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캠 사이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파이 생태계 주변을 살펴보면요. 항상 스캠 사이트나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홍보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커뮤니티 개발자인 렉스의 포스팅을 보자면요. 코어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리스크가 매우 큰 거래 사이트들이 우죽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렉스 개발자는 이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파이 홈페이지에 명시된 KYB 인증 거래소만 사용을 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거래소라는 명칭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곳에는 절대 접속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가 위험하다라고 지목한 이 위장 거래소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겉보기에는 마치 파이 생태계를 위한 정상적인 플랫폼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보면요. 이렇게 자동차를 파이로 판매한다라는 그럴듯한 홍보물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파이 생태계에서 몇 년 동안 참여를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자산을 대량으로 파이코인을 받아서 거래를 한다, 판매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99.9%는 스캠이거나 허위 정보일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면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확실한 상품 공급자가 대량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이렇게 매물이 쌓일 정도로 자동차나 고가의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줄 업체나 개인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에는 쉽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
따라서 이런 플랫폼에 혹해서 본인의 파이 지갑을 함부로 연결했다가는 소중한 이 비밀 구조를 탈취당할 수도 있고요. 또 설령 지갑 연결은 문제 없었다 하더라도 이 플랫폼에서 안전한 에스크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거래를 진행을 했다가는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이 먹튀 사건을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파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 X 포스팅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 본질을 보자면요,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휴먼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 로컬 리더나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은 이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파이 프로젝트 분명 매해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3년간 이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분명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파이에 대해서 양질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왔던 핵심 인플루언서들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인플루언서들을 보자면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이동을 했다거나 심지어 파이에 대해서 안티 성향으로 돌아서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파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미끼 뉴스들만 다루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인사이트 있는 포스팅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짜 뉴스 포스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몇 가지 구체적인 예로 먼저 북미 지역에서 에디라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이 에디는 극초기 파이오니어이기도 하고요. 초기에 여러 P2P 거래를 주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파이의 미션을 객관적으로 유튜브나 X를 통해서 잘 전달을 해주던 인물이었는데요. 파이의 느린 개발 속도에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 또 G10이랑 오랫동안 또 다툼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파이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럽권에는 코지라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초기 인플루언서로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었는데요. 역시나 파이의 느린 개발 속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는 다른 프로젝트 위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자틴 굽타라는 인플루언서 역시 이 인도 지역을 대표해서 많은 양질의 정보를 올려왔었는데요. 최근에 파이의 굵직한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파이에 대해서 가끔 언급만 할 뿐 최근에는 다른 프로젝트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워크포스풀 개발자 이 인플루언서 역시 X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 워크포스풀 앱의 매각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와 많은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를 했었던 이 멜딘이라는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이 멜딘은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라는 계정의 운영자이기도 한데요. 파이 코어팀 관련, 또 시니어, 이 파이오니어 관련, 개발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최근에는 이 파이의 느린 개발 속도와 답답한 이 소통 방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포스팅을 보면요, 파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파이 안티 계정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만큼 좀 부정적인 글들을 많이 올려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실질적인 거래를 가장 많이 성사시켰던 몰이죠. 이 파이체인몰 CEO 에두인 같은 경우는 최근 파이 측의 느린 협력 속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가끔 파이를 한두 번씩 언급을 할 뿐 최근에는 다른 코인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유명한 파이 로컬 인플루언서들이 파이 관련 언급을 줄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X 내에서도 양질의 분석글이나 객관적인 글들이 현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빈자리를 G10이라든지 여러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뒤덮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X를 봤을 때 이 파이 커뮤니티 포스팅의 퀄리티가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물들이 영구적으로 파이 생태계를 떠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코어팀의 소통 방식과 개발자 지원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이 개발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디테일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인플루언서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고 소통을 원했을 때 코어팀이 어느 정도 그에 맞춰서 소통을 지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수년간 해소되지 않고 누적이 돼가면서 어쩌면 코어팀이 스스로 파이 생태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커뮤니티 인재들을 너무 쉽게 다른 생태계로 떠나보내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런 점이 많이 아쉽긴 한데요. 결국 파이가 중간중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겠고요. 파이가 여러 기술적 호재와 업데이트를 보여준다면 그제서야 파이 코어 팀이 고집을 해왔던 소통 방식이나 이 중앙화적인 개발 방식이 맞았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잠시 떠났던 파이 인플루언서들, 개발자들도 언제든 이 X나 온라인에서 다시 활발히 활동을 해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새해가 밝았고요. 하지만 현재 파이 생태계는 매우 고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경험상 파이 코어 팀이 이렇게 한동안 침묵을 지킬 때는 그로부터 한두 달 뒤에 굵직한 업데이트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지겹고 조용한 시기이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분기에는 파이 생태계 최대 이벤트가 있죠. 3월 14일 파이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나 업데이트는 이날을 기점으로 발표가 되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지만 이 파이데이가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파이데이 때 나오는 업데이트가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거나 실제 스케일이 큰 업데이트면은 파이데이 이후로 파이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셀더 뉴스 상황이 나오면서 파이 가격이 그 이후로 더 하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파이데이를 보게 되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살펴보면요, 작년 3월 14일 파이데이나 6월 28일 파이 투데이를 앞두고는 이 커뮤니티에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당일날 막상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 매물로 이제 매도 압력이 발생하는 셀더 뉴스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 다가오는 3월 14일 파이데이 이벤트, 다시 한번 이 셀더 뉴스에 팔아라 상황이 또 발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또다시 가격 하락을 이끄는 트리거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물론 올해는 작년과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코어팀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업데이트를 내놓기 어려웠을 수 있고요. KYC나 마이그레이션에 쫓기다가 오픈 네트워크를 겨우 런칭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2025년 1분기의 파이데이 때는 유의미한 업데이트가 나오기 힘들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잠재적 호재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로 스텔라 프로토콜 23버전 업데이트가 남아있고요. 이후에 가능해질 여러 덱스 출시도 있고, 파이 기반에서 여러 토큰의 자율적 발행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또 오픈마인드와의 협업 결과물이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CD게임스 플랫폼 출시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스케일을 키울 만한 굵직한 재료들이 지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1월, 2월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어팀 입장에서는 모든 역량을 3월에 집중시켜서 계획대로 제대로 터트리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분위기도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코어팀은 현재 준비 중인 업데이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월 14일 다가오는 파이데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뭉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월과 2월은 다소 심심하고 조용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내어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